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거특강 34회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번인데 이제 직업의 자유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송업, 영업 금지 이렇게 키워드가 잡히면 합헌 판례다. 그래서 이제 사설 앰뷸런스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죠. 지역적인 제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 2번은 조금 긴데 일단 일률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어떠한 아이폰을 수입을 하더라도 뭐 A 회사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B 회사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뭐 C 회사에서 수입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폰이 이제 뭐 똑같은 제품이겠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이 똑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또 속에 내부 부품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처벌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입업자가 다르자는 이유로 각 수입업자별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각각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게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죠. 이 판례는 합헌 판례인데 위헌 판례라고 했으니까 3번은 유사공복 판례인데 합헌 판례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틀렸고 4번 환전업도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판례로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만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죠. 네, 이제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답은 옳은 것은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250번 우리가 또 1번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의 경우에 방학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 강사로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일시적인 소득활동에 불과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로 보호가 되죠. 그래서 1번 죄송합니다. 1번 지문은 우리가 틀린 지문이다. 2번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 결정의 자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침해 정도가 작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맞는 지문. 3번 우리 자도소주 구입 강제 제도는 우리 그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도 침해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우리가 청년할당제 35상 이상 미취업자들을 차별하고 있지만 이게 34세 이하의 청년 이렇게 정해놓은 나이로 정해놓은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 2번이 답입니다. 재채기 때문에 말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51번 1번인데 우리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격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도 있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다. 기억번 지문. 니은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뭐 전공별이나 아니면 출신 대학별로 이렇게 비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원하더라도 자기가 못 가는 로스쿨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것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제한합니다.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제한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디귿 경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 뭐 당연히 맞는 지문이겠고 리을 지문에 여러분들 조금 체크해야 되죠. 이륜 자동차 운전에서 퀵서비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자를 처벌하는데 합헌 판례이긴 하지만 이 판례가 이건 여러분들 좀 나눠야 되죠. 이거 직업의 자유 제한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배달업이라는 것을 꼭 오토바이를 통해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제한 아니고요. 어쨌든 헌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뒷부분은 맞겠지만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직업의 자유 제한조차 안 하고 이번에 재산권도 여러분들 제한조차 안 하죠. 왜냐면 국가가 오토바이를 뺏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은 되겠지만 침해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봐야 되는 판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니까 옳은 것을 골라야 되면 2번만 답이 되겠죠. 디귿번만. 252번 우리가 합헌 키워드입니다. 이거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행위인데 이것도 직업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까 우리 유사군복 판례랑 비슷해요. 그래서 유사군복을 소지하는 거나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거나 둘 다 직업의 자유로 보호가 되는데 우리가 침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이번 지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위헌 키워드이긴 합니다. 변호사 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알 권리 제한이고 침해인 건 맞지만 우리가 직업의 자유, 그래서 변호사 시험의 성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마음이 기분이 좋겠지만 무조건 좋은 직업을 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위헌 판례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꼭 알아야 되는 판례가 되겠다. 다음에 3번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때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37조 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은 준수돼야 된다. 맞는 질문인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비해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때 직업 수행의 자유는 조금 더 많은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4번인데 자 이런 자격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253번 우리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2번인데 좀 잘 읽어야 돼요. 직장 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 결정을 보호하는데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한다? 이런 거 인정 안 되죠. 삼성전자 꽂아주세요 이런 거 안 되고 우리 직장 안 망하게 해주세요.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 보장한다? 이것도 인정 안 되고 그다음 요건데 사용자의 처분이라는 게 여러분 부당한 처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무 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쳤으면 잘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지워버린 내용들은 다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이 일단 답이다. 다음에 3번인데 공무담인권이죠. 우리 공무담인권인데 세 번째 줄 잘 읽으면 됩니다.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할 때는 우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도 문제가 되고 공무담인권도 문제가 되는데 공무담인권이 좀 더 특별한 기본권이니까 공무담인권 위주로 판단하면 된다. 맞는 질문이고 4번은 유명한 판례죠. 복수면허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것은 복수면허 의료를 가진 것을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선택한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54번도 유명한 위헌 키워드죠.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 판례인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에 비해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맞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나온 적이 있는데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은 맞지만 조심해야 되겠고요. 2번인데요. 법인의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불법성의 강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법인의 문을 닫도록 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우리 학원 측인 법인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지만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3번인데 여러분들 성매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소득 활동이니까 직업의 자유 인정이 된다. 그래서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성매매도 직업의 자유이다. 그래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은 한다. 하지만 뭐는 아니다.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4번인데요. 합헌 키워드는 변호사 시험은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응시기에는 5년 동안 5번으로 제한되어 있으면서 5번 다 떨어지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변호사 시험을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는데 이게 많은 논란을 이루고 있지만 어쨌든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에 건 1번 아까 우리 봤던 질문 변형된 문제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성도 있고 객관적 법질서의 공권성도 있다. 2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제한 사유가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 요구되는 정당화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더 여러분들 더 많이 제한할 수 있죠. 다음 3번인데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킨 지문인데요. 읽어보면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규율이 직업 수행의 자유부터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규율로 가면 갈수록 자유를 더 많이 제한하는 것이 강해지게 때문에 입법 재량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그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의 경우에도 주관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의 선택을 객관적 허가 조건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아주 크게 된다. 누구도 못하는 직업 선택을 걸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정당화가 요구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학원 설립 운영자가 아까 우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학원 임원님께서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 학원만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문제입니다. 침해 문제. 그래서 뭐 당사자의 능력과 뭐 자격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속이는 문제가 되겠죠. 애초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례가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에게 겸직을 금지하는 판례, 그 다음에 경비업자에게 겸용을 금지하는 판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만 안마사 자격증을 따도록 한 판례. 이것 빼고는 만약에 그 직업을 못하게 썼을 때는 주관적 사유형 기본권 제한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쉽죠. 여러분들 우리가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받았을 때 당연퇴직시키는 거 많은 연습을 했지만 헌법이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항상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56번인데 기억번 계속성 관련돼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이나 휴가기간 중에 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 우리가 포함이 되죠. 수습직으로서의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린 질문. 그 다음에 니은인데요. 맞는 질문입니다. 생활수당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직업에 해당한다. 맞고 이것은 그냥 맞는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생각 없이 말했군요. 죄송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헌 판례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리을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세무사 자격증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근데 괜히 세무사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가 되겠다. 그래서 리을 맞고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인데 미음은 노답 사용제 판례 중에 하나군요.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게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게 의외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라고 노답 사용제 판례 공부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뭐 상식과는 달리 맞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개, 2개, 그 다음에 3개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요 파일도 한번 날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회차부터는 재산권에 대해서 볼 텐데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2주 안에 이제 빨리 찍어서 올리면 이제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여유있게 찍더라도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지금 한 33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다 완강됐을 때는 20일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20일 동안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지는 제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학생분들한테 부담되지 않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들을 열심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음 주란다. 또 실강을 하고 와가지고 헷갈렸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